지금 그래서 19년도 이 3월 거 풀어보고 만약에 우리가 다음번에 와가지고 이거 모의고사를 좀 더 최근 연도 걸 풀잖아? 그럼 좀 많이 갑자기 좀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 그래서 차곡차곡 그 연도를 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9년도 3월 풀었으니까 다음에 이제 20년 3월 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거든. 조금 감을 익힌 다음에는 최근 연도 위주로 좀 풀 건데 내가 듣기로 여기 여름방학 때 모의고사 특강 들었지? 수준이 들었지? 진환이도 들었지? 25년 3월 거 풀면 기억날 것 같아? 특강도 혹시 들은 사람? 태우 들었나? 모의고사 특강? 하은이랑 민준이 안 들었을 것 같고 둘이 있으니까 둘의 의견을 맡길게. 모의고사 특강 때 했던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다시 풀어보겠다. 안 들은 것 같아? 들으려다 말았나 근데? 그게 시간이 안 맞아서? 진아 너의 손에 달려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너 와있어. 다시 풀어보자. 그래 그러면 우리는 쭉 올릴게요. 쭉 올릴 거고 지금 19년도 3월 이렇게 풀지만 이 뒤로는 이렇게까지 옛날 거 풀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이 구성도 보면 19년도 3월은 이게 이제 막 요 해에 요 해인가 요 전해인가에 막 요 밑줄 추론 있지. 요게 막 들어온 해였어. 이 해인가 작년인가 그랬어. 그래서 번호가 뒤에 있잖아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몇 번 이제 몇 차례 겪다 보니까 요 뒤쪽 파트보다는 앞쪽 파트에 가까운 것 같다 해가지고 요 30번에 해당하는 구성이 이 앞쪽으로 오게 된 거야. 근데 보면 여기로 온 김에 미리 얘기를 해보면 이거야. 이 30번에 우리가 원래 이제 구성이 얘가 21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먼저 설명할 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밑줄 추론이라고 되어 있는 요 21번이 지금 여기 30번 되겠지만 전 지금 30번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 파트에 있다고? 21, 2, 3, 4번 파트에 있다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도 결국엔 주제 찾는 거랑 관련된 파트라는 거야. 우리가 문제 유형은 그 밑줄 추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 21번만큼은 사실은 결국에는 대의파, 그러니까 주제가 뭐야?에 가까운 걸 찾는 얘기라는 거야. 다만 이제 우리가 추론이라고 부르는 애들, 대의파학이라고 부르는 애들의 문제를 풀 때 조금 차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얘가 이 추론이라고 부르는 문제들 31번부터 34번도 포함해서 얘가 좀 더 이 표현 방식이 추상적이야. 뭔가 좀 더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뭔가 포괄적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 표현이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추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대입파악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제 좀 구체적이면서 좀 더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런 부분들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번 수능이 되게 어려웠잖아. 이번 수능이 문제가 이번에 있었던 수능이 이번 24번이야. 보통 24번이 제목 문제거든. 제목 문제. 요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접근하면 좋아. 이 수능 특강이라는 걸 우리가 이 내신 때 준비를 하긴 할 건데 이 전체적으로 고3들이 전국적으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 수능 특강에 관련된 게 3권,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게 있어. 수능 특강에 영어가 있고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게 있고 영어 듣기라는 게 있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내시는 요거로 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이거 안 하는 학교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거기에 변형되면 요거 영독을 하는 학교가 좀 있어. 수능 완성은 2학기. 얘랑 얘 차이는 뭐냐면 얘가 난이도가 많이 높아. 얘는 이 수능 특강 영어는 자 이제 우리 1학년 2학년 때까지 다 이제 했잖아. 이제 그 정도 실력이 요 정도 했으면 이제 3학년 때 올라와서 우리 요렇게 할 거야 라는 느낌의 요런 느낌을 보여주는 책이야. 저 수능 특강은. 근데 독해 연습은 자 이건 돼 있지? 뿅! 그 진짜 연습하라고. 난이도가 훅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다 풀잖아? 틀림없이? 그러면은 1등급 웬만하면 맞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영어 독해 연습이 지난번에 이제 24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27년 수능 대비잖아. 27 수능 대비. 그래서 우리는 이 작년에는 어쨌든 26년 대비 이제 초이스 나중에 수능 특강 받으면 너희 이렇게 써여 있을 거야. 근데 이 작년 게 어쨌든 그럼 26 수능 대비 이렇게 적혀 있었겠지. 요 26 수능 대비랑 요 전년도까지의 큰 차이가 있어. 이 영독이랑 관련해서. 그게 뭐냐면 26 수능 대비에 이 대입항 문제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25년 수능 대비까지는 이 주제 21번부터 24번까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려운 난이도라고 들어오지 않았거든? 근데 26년 수능 대비부터는 아까 그 21번, 24번 중에 그게 24번이 될 수도 있고 21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전부 영어 독해로 들어왔어. 그럼 결론은 뭐야? 아까 제가 이제 21번부터 24번까지 그 3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도 요건 푸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 얘도 결국엔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목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왜? 이 제목이 대입항 문제 중에서는 제일 추상적이고 제일 포괄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내신을 하면서도 사실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래서 내용이 뭐였지? 요거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 수능도 똑같거든? 다만 이제 근데 그 내용이 뭐였지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문제를 푸는 거에서 그럼 이제 이 표현을 한 번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거 고민해가지고 답 맞추는 게 21번부터 24번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30번을 보면 지금 우리 다시 얘기하지만 실제 수능 번호로는 이게 지금 21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요게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밑줄 추론으로 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 이거야 이거. 직접적으로 주제에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걸 일단 찾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뭐 지금 선생님 계속 주제 찾으라고 하는데 주제를 안 찾아도 되는 문제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게 단적으로 36번부터 39번까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36번부터 39번까지 문제는 주제 안 찾아도 돼요. 그냥 글 문장 하나하나만 보고 하셔도 돼요. 물론 모든 글에서 주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당연히 편하긴 하겠지. 직접적으로 문제에 도움이 되진 않아. 근데 이 지금 얘기했던 요 번호 얘들은 주제를 일단 뭔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요렇게. 그리고 특히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글쓴이 주장이 있으면 그래도 좀 쉬워. 그 글의 자체에서 이거 하자, 이거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좀 쉬운데 이런 거 말고 글 자체가 A가 있는데 B도 있다? 이런 거 제일 어렵죠, 여러분들. 우리가 설명문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때는 얘는 당연히 맞아야 되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의 흐름에 되게 익숙하게 이거를 제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얘도 설명문에 가까워요. 얘는 지금 약간 주제가 주장이라기보다 설명문의 주제거든. 한번 제가 문장 하나하나 단어 이렇게 해석은 안 해드릴 거거든요. 문장을 쭉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한 문장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요약을 해보세요.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거 설명하기 전에 영어 지문 영어 지문을 공부하는 방법이랑 독서 파트 있지. 국어 독서 파트 공부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둘 다 늘어. 물론 영어는 단어를 더 외우셔야죠. 자, 제가 해석해볼게요. 쫓아와 보세요. 비록 처음 성공적인 이 맹장 절제술이 뭐라고 말이 되어지냐면 수행되었다고 말해진대. 이 영국의 이 아미 서전에 의해서 1735년도에. 근데 그게 이 it wasn't until 블라블라 요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단어 하나만 알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요런 표현들은 우리가 수거 표현, 관용 표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또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it wasn't until 블라블라 하고서 that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A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이렇게 해석돼요. 쓰는 시간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1880년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과정이 묘사됐어. 어디에? 이 의학 저널에. 그리고 가르쳐졌어. 메디컬 스쿨에서. 그것이 환영받는 해결책이었다. 이 에이지 올드한 디시즈에 대해서. 그리고 이 1세기가 바뀌는 그 시점쯤에는 굉장히 인기 있어져서 많은 수술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벌게 되었어. 그가 1902년에 죽자마자 막 죽기 전에 이 독일에 있는 이 사람, 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루돌프 이 사람이란 사람이 물어봐줬대. 인간이 맹장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인가요? 비록 그가 의학을 몇 년 동안 수행해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머물러 있었단 말이야. 계속 연락의 상태를 이 의학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그래서 알고 있었대. 증가하는 인기를. 그 과정에 대해서. 야, 이 과정에 대한 증가하는 인기할 때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겠어요? 여기서. 야, 진짜 재밌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재밌는 얘기만 그냥 재밌구나 이러고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세일차례 얘기해야지. 여기 내용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이 뭐야? 이 프로시저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내용상으로. 계속해서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그래, 맹장수술. 근데 맹장수술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처음 맹장수술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때가 되고 나서 그 맹장수술이 이렇다고 묘사가 되어져. 그래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그 좋은 해결책이 돼.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맹장수술이 너무 인기 있어져서 얘네들이 겁나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 맹장수술의 인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그는 유머 감각이 있게 이렇게 얘기한대. 인간은 그렇지만 이 수술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 표현 되게 어렵긴 하거든? 근데 이 내용이 요것만 보면 그냥 뒤럽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뭐로 요약되는 거야? 맹장수술 인기가 많아졌다. 처음 등장해서 인기가 많아졌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대. 인간은 맹장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안 그렇대. 그럼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루는 게 뭐냐는 거죠. 일단 제가 보기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틀리셨던 분들은 한번 먼저 찾아보실래요? 지금 이제 해석을 듣고 나서. (20초) 드릴게요. 자, 보기 1번. 모든 의사들이 맹장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맹장수술이 훨씬 더 개선된 상태로 남아있다. 맹장의 역할이 미스터리다 여전히. 의사들이 맹장수술에 의존해 먹고 사는데 이 의사들이 기꺼이 하지 않아. 그들의 맹장 제거하는 걸. 주제에 제일 가까운 보기 몇 번?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 4 day living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답 못 찾는 거지.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얘 생계를 위해서 해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그려 그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이런 표현이야. 여기다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돼. 요 make 4 day living 요게. 괜찮나요? 자, 22번 빨리 해볼게요. 자, 22번 제목.
제가 이거 오늘 다 해드릴 순 없으니까 좀 어려울 만한 거 위주로 먼저 해봅시다. 제목이 어려우니까. 아 근데 진짜 이 글이 22번 글 진짜 쓸데없어. 나 솔직히 이글 좀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뭐 3월 모의고사니까. 제가 이것도 그 해석을 좀 빨리 해드릴 텐데 밑에 한번 제목 한번 보실래요? 제목도 한번 저랑 똑같이 해석이 됐는지 한번 먼저 보실래요? 페이퍼워크가 더 적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온대. 이 페이퍼워크가 문서 작업이야, 문서 작업.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 뭔가를 하는 게 없으면 성과가 더 좋아진대. 2번. 너무 많은 말이 일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막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죠? 우리 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이 너무 많은 게 일의 효율성을 막는다. 그 다음에 3번. 사용자 친화적인 포토카피어가 절대 달성될 수 없대. 그 다음에 4번. 하이테크 기계들이 워크 스트레스에 출처다 이렇게 됐고, 직장에서 복사기가 대화를 활성화시켜주는 거래. 괜찮죠? 해석 잘 되셨죠? 이것도 제가 그럼 빨리 해볼게요. 사실 쓸데없어 글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좀 그래도 좀 덜 쓸데없는데. 근데 이제 요런 주제나 제목 같은 거는 사실 저는 뭐 첫 문장 한 문장 읽고 끝 문장 한 문장 읽어서 주제 찾자 이런 거 절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앞에 한 3문장 정도는 읽으면서 얘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뉘앙스를 찾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설명문인지 또는 주제의 주장을 표현하는 건지 이런 거, 또는 이 주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데 사실 그거 아니야, 이런 식의 표현들 하는 것도 앞에 3문장 정도 다음까지 딱 끝나거든.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이 된단 말이야. 설명문의 경우에만 한 반 정도 쓰고 나서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바뀌어 한 반 정도지만 요 주장이랑 관련된 부분은 보통 3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설명문이야. 약간은. 비록 이 포토카피어 복사기가 쉽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어, 누구한테나. 하지만 걔네들의 복잡한 특성과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걔네들을 굉장히 좌절하게 만들어. 이 복사기가 기간적으로 그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근데 유지보수라는 일은 뭘 요구하냐면 이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하대. 뭐 예를 들면 뭐 설치하고 어쩌고. 그리고 그것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균등하지 않게 사용자들한테 배포되는 그런 경향이 있대. 그러니까 뭐가 균등하지 않게 배포돼? 요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놀라운 자극제가 된다. 뭐에 대한? 인포멀한 인터랙션에 대한. 왜냐면 그것들이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운 이유를. 뭐 할 이유? 런치 시작할 이유래. 대화에 대해서.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복사기가 복사기 기능이 되게 복잡한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화를 잘할 수 있게 된대. 답 혹시 고치실 분 고치셨으면 다 몇 번인지 아시겠습니까? 5번?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문제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제가 좀 봐드릴게요. 29번 보시면요. 얘는 문장이, 그러니까 글의 흐름적인 측면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앞쪽이랑 뒤쪽 이런 거를 잘 봐서 이 논리적인 흐름상으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에 쭉 이어서 하는 건지 그거를 반대되는 표현으로 하는 건지 요걸 찾는 게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있어. 창의성이라는 게 개별적인 소유물이야. 뭐가 아니라
집합적인 현상이 아니라 나 첫 문장에서도 벌써 알 수 있어. 이 글쓴이는 창의성을 개별적인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창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내가 읽어줬잖아. 우리 내신 때 이거요. 통념. 일반 사람들의 통념. 아니 생각해봐. 얘들아 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의성이 개인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잖아? 맞아. 그럼 누가 저걸 끝까지 볼 거야? 내가 그거 아니야 해야 왜 아닌데 하면서 끝까지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거 깔아주는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몇몇 눈에 띄는 콜라보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 콜라보레이션이 여기랑 연결되는 거죠.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 깊은 창의적인 생각들의 활동들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뭐인 것처럼 보여? 개인의 산물인 것처럼 보여. 그럼 이제 이 despite라는 전치사 때문에 얘랑 얘가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맞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인디비주얼이 종종 이제 고립되어지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인데 얘네들이 뭐 자기만의 어떤 그러니까 흔한 믿음들을 반대하는 개인들이래.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에 이러한 인식, 이렇게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런 인식은 그러나 했으니까 아니야 라고 해주는 거랑 연결되는 게 맞죠. 이런 인식은 아니야. 그래서 그게 부인될 수 없을 거야. 주요한 출처, 어떤 새로움의 주요한 출처라는 게 어디에 놓여 있어? 다시 합쳐 어떤 정보를 어디 안에서? 개인들의 두뇌 안에서.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건 부인할 수 없지만 내가 의심하는 게 있는데 이 개인들로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 근데 리를. 그럼 성취하는 거야? 못 성취하는 거야? 못 성취하는 거야. 맞지? 그럼 나는 지금 내가 뭐 얘기하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성취가 잘 된다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성취가 잘 된다고? 성취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성취를 못한다 라고 얘기할 거면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개인이 나와야 되지. 개인으로서는 성취를 못해. 그러니까 어떤 슈퍼브레인이라는 맥락에 이런 밖에서는 생각을 못해. 이 슈퍼브레인이라는 게 뭐래? 합쳐지는 거. 통합적인 거라는 건 여러 개지. 여러 개에서 밖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 못한다 이렇게 됐네. 맞아? 지금? 다시 자 성취를 못해. 개인으로서는 성취를 못해. 이 개인이란 얘기는 그 집합의 바깥.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글의 흐름이. 내가 성취를 못해. 이 집합이라는 거에 밖에서 생각하는 건 성취를 못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맞는 흐름이 된 거야. 이거 괜찮죠? 이 집합의 바깥이라는 건 개인이라고 쓰여진 거고 여기서 슈퍼브레인이라는 표현이 집합적인 거다. 이렇게 지금 된 거야. 집합적인 거에 밖에서는 성취를 못해.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 된 거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단절되면 혼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오답을 4번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4번 설명을 좀 말씀 열심히 드렸는데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지? 됐어? 괜찮아? 그 다음에 빈칸 33번 한번 빨리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두 문제 설명할 건데 33번이랑 뒤에 이제 38번 요렇게 설명할게요. 33번이랑 34번도 푸는 계열이 비슷해. 이 해석을 조금 정확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답을 해보시는데 33번 잘 보시면 내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빈칸 추론 문제는 결국에 주제가 뭔지를 먼저 찾는데 이 주제에 해당하는 말을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게 쓰는 게 이제 31번부터 34번 문제야. 주제 한번 생각해봐. 나 빨리 세 문장 읽어볼게. 에틱스의 스튜던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해. 이 그들의 서브젝트, 이 서브젝트를 사이언스로 해야 돼, 아트로 해야 돼, 아니면 다른 걸로 해야 돼라고 분류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대. 그래서 이 에틱스를 다른 과학들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왜 그러냐? 과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여기서 이제는 이그지스트랑 같은 의미야. 그 나중에 비동사가 갑자기 뒤에 보충해주는 말 없이 혼자 쓰이는 경우 있으면 얘는 이그지스트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어 없이 혼자 쓰는 경우. 이거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어쨌든 과학은 존재하는 것을 다루는 반면에 윤리는 말해지기를 해야 하는 것이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요거랑 요거를 지금 대조해서 쓰고 있는 거야. 사이언스랑 에틱스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존재하는 거랑 반대하는 표현으로 지금 ought to라는 표현을 쓴 건데 얘 다시 한번 해야 한다. 뭔가 의무를 표현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라는 말로 제가 뭐 당위성 이런 표현 쓰는데 이거 물론 몰라도 돼. 이 의무,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그냥 사실이야, 사실. 이 글 자체에서, 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팩트 어떤 사실. 존재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루는 건데 윤리라는 거는 그걸 뭔가 해야 하는 의무성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지금 두 문장 했죠? 두 문장? 자, 세 문장. 이거 처음에 한번 보면 valid한 것처럼 보여. useful한 구별인 것처럼 보여. 근데 했네. 얘가 지금 첫 문장 두 문장에서 요거랑 요게 이건 과학이고 이건 윤리인데 이렇게 분리했잖아. 근데 그게 처음 봤었을 땐 타당해 보인대.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살펴보면 이거 나누는 거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안 맞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마저 볼까? 이 뭔가 좀 더 성숙해진 생각 고려가 뭘 드러내느냐? 이 분류가 superficial, 굉장히 피상적이야. 전체적으로 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뭔가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과 굉장히 방향을 잃는 것들, 이런 현대 에틱스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어디로 추적이 돼? 지금 뭔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게 뭐로 추적이 되냐면 이렇게 거절한 것 때문이래. 뭐에 대해서? 이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뭐를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윤리가 나 안에 거 필요 없어.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실제로는 존재하는 상황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거부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아니 합쳐진 건데 이거를 합쳐진 걸 거부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거 지금 합쳐서 봐야 돼. 근데 뭐의 지금 이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 윤리의 관점에서. 처음에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맞아. 이제 보면 그래서 처음에 봤었을 때 우리의 what ought to be, 아까 요게 뭐라 그랬지? 요게 윤리에 해당하는 처음 분리였잖아. 이 윤리라는 게 lacks authority, 정당성, 권위를 잃게 돼. 만약에 뭐 한다면 하고 빈칸한다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빈칸 찾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 글을 이렇게 읽었을 때 한국말로 이게 뭐가 말이 들어가야 좀 자연스러울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글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여기 한국말로 뭘 들어갈지가 어느 정도 각이 나와야 돼. 요거 마지막 요거 빈칸 문장 다시 한번 시켜볼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정당성을 잃는다. 정당성이 부족해지게 된다. 만약에 그것이 뭐하다면?
요게 정당성을 잃어. 만약에 뭐 한다면 이거랑 분리되면 이렇게 해야 얘 글에 맞을 거 아니야.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게 합쳐져야 되는데 얘가 분리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요거랑 분리됐을 때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보기에서 찾아봐. 저거랑 분리됐다라는 표현이 제일 가까운 게 뭘까?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분리됐다라고 직접적으로 안 쓰고 존재하는 걸 무시하면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풀리면 재밌어. 풀리면 재밌어. 이거 연습 우리 계속 하는 거야 이제 방학 때. 34번도 비슷한 계열로 쓰고 있거든요. 34번도 한번 틀리셔서 확인하신 분은 제가 요거 마지막 문장만 해석해 드릴 테니까 이 글이 뭔지를 한번 이 글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포인트들만 짚어 드릴게요. 34번은 여기 첫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심지어 뭐하러 벌써 날 거지 같은 놈이? 근데 however 있어. 그래서 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뒤에부터. 여기는 약간 밑밥 깔았어. 근데 이래.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므로 반대로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필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말도 되게 어렵게 썼어. 그럼 지금 이 밑줄 표현 있지? 이 밑줄 표현은 나 지금 한국말 다시 들어봐. 이 케이스라는 말이 그냥 사실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뒤에 걸 사실이라고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이 빈칸은 얘가 하고 싶은 주장이랑 해당하는 거야? 주장의 반대에 해당하는 거야? 뒤에 거가 사실이라고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럼 뒤에 게 사실이란 얘기잖아. 그럼 나는 내 주장하는 게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 내용에서 요 however 뒤에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추상적으로 이렇게 쓴 거야. 괜찮아요? 아마 내용 해석해 보시면 사람들이 은근히 이기적인 거 아닌 척 하는데 결국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요런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오답 한번 다시 고쳐보시고 지난 38, 39 내가 다 해줄게. 이거 포인트만 제가 해드리면 되거든요. 짧게 38, 39 두 개 다 해줄까?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만 해줄까?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만? 그럼 38 할까? 39 할까? 그럼 오케이. 그럼 38은 좀 디테일하게 뭐가 3점이냐? 아 그래 이거 둘 다 2점이었구나. 38을 디테일하게 하고 39는 포인트만 찍어볼게요. 자 이것도 근데 되게 웃긴다. 이거 내가 조금 치사하게 안 하고 이거 디테일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나중에 문장 삽입 관련된 부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풀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제가 아까 이 36번부터 39번은 주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에 쓰여져 있는 어떤 디테일한 지시하는 표현들, 힌트들을 찾는 거가 이 글의 이 문제 풀이 유형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나는 사실 이거 같아. 이거. 무료. 이게 핵심 같아. 그런데 신문은 무료로 포스트 될 수 있어서 이것이 이 Thrived Victorians한테 루프홀을 제공해 이렇게 했거든. 제가 왜 이거는 이걸 그냥 대충 설명해 그냥 해석 안 했냐면 안에도 풀 수 있으니까. 뭐 이거 검소한 이런 뜻이네요. Thrived 검소한. 쭉 읽으면 돈 얘기 안 나온다. 쭉 처음에 보면 돈 얘기 안 나오고 암호 얘기를 막 해. 그래서 2번 뒤에 보면 2번 문장까지는 돈 얘기가 없어. 잘 한번 읽어봐. 2번 뒤에 보면 The southern later, British writers used exactly the same method. 근데 not to achieve secrecy, but to avoid paying excessive postage cost. 지금 그니까 이 앞에 것까지는 secrecy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런 방법을 썼는데 2번 뒤에서 드디어 내가 돈 부과하는 걸 피하려고 이 방법을 썼네 이렇게 시작됐어. 근데 지금 여기 주어진 글에 however 나와 있지.
however 무료야 라고 하면 이 앞에 내용에 돈이 부과되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그러나 이건 무료야 해야 되니까 3번 뒤에 보면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postage system in the mid 1800s, sending a letter 돈 든대. 이만큼. 이거 보내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그정 수단을 넘어서는 거래. 돈 든다는 얘기 나왔죠? 4번 뒤에 보세요. Instead of writing and sending letters, 사람들이 핑프릭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메시지를 프론트 페이지에 뉴스페이퍼에다가 이제 스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돈 얘기 나와서 돈 많이 드니까 그러나 뉴스페이퍼는 무료야. 그리고 그래서 이 뉴스페이퍼를 쓰기 시작해.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래서 요 힌트들 찾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다음 마지막 39번은 30초 안에 설명해 볼게요. 39번에 2번에 보시면 쭉 읽으면 In this case, the first effect made is on the behavior of another person. Another person이 지금 요 앞에까지는 지금 일단 I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부터가 이제 예시인데 for example부터 여기 앞에까지는 예시가 another person이 없어. 여기까지는 I만 나와. I가 배고파서 사과 먹는 얘기만 나와. 근데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촉구하려면 이게 내용이 말이 안 맞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걸어가서 단순하게 말하잖아. 엄마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인 엄마의 행동을 촉구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이제 3번 뒤에 내용에는 이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막 나오겠네. 뒤에 나오면서 좀 읽으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36번부터 39번 문제를 풀 때는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힌트가 뭐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찾으시는 거 연습을 하시면 좀 수월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좀 쉬워. 3월 이제 이 다음 거부터 푸는 거는 이게 조금 더 어려울 거야.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저런 힌트보다 글 자체의 논리적인 구조 연습하는 걸 좀 더 요구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일단 이거 연습하는 게 필요하니까 2점짜리는 충분히 지금도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고생하셨고 숙제는요. 요 책 있죠? 요 책에 그 유형 A랑 B는 우리 그냥 시간이 아까우니까 설명 안 할 거고 그냥 푸시고 싶으면 푸시고 안 푸시고 싶으면 안 푸셔도 돼요. C 풀어보세요. C. 하고 단어 외우는 거 관련된 것도 제가 카톡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테이어링부터 해줄게. 클리닉 못하신 분은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셔도 돼요.